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후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 소리 나오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는 이게 그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는 더 못 늘리고 여러분들이 음량을 키우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주제가 좀 파격적이죠, 뭔가. 제2의 테슬라라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테슬라가 될 수 있는지. 테슬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산업. 잠깐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음량을 키워야죠, 음량을.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아무튼 얼렁 들어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시장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제 이제 그죠? 목표치를 좀 찝어드렸어요, 시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54포인트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벌써 도달을 하고 뚫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가는데 왜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지 못하는가? 그죠? 일부 이제 종목들도 강하고 하여 오늘 이제 주말 일요일 날 추천을 좀 드렸었죠. 일요일 날 이제 조일알미늄하고 삼화알미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죠?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두 종목 다. 그래서 이제 조일알미늄이나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이제 정의연방에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막 강하게 상승을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늘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몇 종목이죠? 오늘 보면은 거의 뭐 2000 종목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툭 튀어나오고 있는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보면은 그동안 이제 하락이 굉장히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오늘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찝어드렸어요. 제가 요 구간이 바닥이라고. 그죠? 단기적으로 일단은 바닥에 도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업종에 있는 장비나 또는 OLED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쪽 같은 경우는 뭐 피롭틱스도 강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대부분 좀 강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익 시스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바닥이 있죠.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었던 종목들 오늘 뭐 덕산 네오룩스도 강세를 보이다가 또 밀렸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그 다음에 이제 OLED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은 뛰어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 제2의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언제 올라갔습니까? 이번에 이제 또 800불을 좀 돌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언제쯤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19년도, 그죠? 19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2차전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만큼 2차전 종목들도 엄청나게 이제 강세를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제는 산업기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무료방에서 공부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 한번 강의를 했었죠.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그죠? 메타버스가 주제는 아닌데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잠깐만 그 전에 시장 얘기하다 말았네. 갑자기 또 얘기가 좀 샜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제가 바닥이라고 짚어드렸었죠. 하락 1일 법칙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낙폭과대 때 잡는 그 구간 여기서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이제 요 구간이 어느쯤엔 이제 바닥이 잡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시장 반등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에서야 좀 이제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50포인트 구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찍어놓은 구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993포인트까지도 반등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돈이 아무래도 뭐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이 올라올 때도 올라가지 못했었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오늘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그럼 보이느냐? 그거는 또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저는 좀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뚫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짚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음봉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 전에 이제 여기서도 바닥을 찝어드렸었는데 음봉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굳이 늘리실 필요는 없고 요 구간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음봉이 그 전처럼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럴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200원까지 올라갔었고 유가 같은 경우 뭐 아직도 오르고 있지만 유가도 이제 80불을 좀 돌파를 했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좀 터져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죠. 디폴트에 대한 문제도 12월 달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정의연방에 계신 분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은 문제될 게 아니에요. 테이퍼링은 기존에 원래 이제 이미 하는 게 정해져 있었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금리를 뭐 폭발적으로 올린다라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날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을진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을진 몰라도 이게 뭐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뭐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스럽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내년에 이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기를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됐고, 물가 상승이나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지만, 유가 같은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펙에서 산유국들이 이제 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합을 맞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왜 그렇게 합을 맞추냐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관광지 같은데 뭐 만약에 내가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놀러 가요. 뭐 만두 가게가 막 있는 그런 유명한 이 맛집이 있는 골목에 놀러 가요.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속초를 갔다 왔는데 아바이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아바이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가면은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이쪽이 맛집이고 저쪽이 맛집이고 다 할 필요 없이 가격을 맞춰놔요, 본인들끼리. 그죠? 그것도 본인들끼리 뭐 입을 맞추거나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좀 잘 되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거기서 또 맛이 뛰어난 집이야, 뭐, 이제 막 줄을 서서 먹고 하는데, 이 유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산유국들이 가격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 업체들까지도 증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작년에 유가가 20불까지 내려갔어요, 작년에. 그때 당시 20불 갔을 때 제가 무조건 이제 유가 같은 관련돼 있는 뭐 ETF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길게 보고 사두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가 20불이었는데 지금 80불까지 갔죠. 왜 그러면 얘네들이 증산을 안 하냐면은 작년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 산유국들이. 기름을 증산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했죠. 먼저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하고 좀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해서 러시아 쪽에서 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손해봤었던 그 부분들을 이것들이 좀 복구를 하려고 기름값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값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뭐 100불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상하게 시장은 저렇게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잘 안 가. 그죠? 이 노태성 대표가 계속 얘기했었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별 볼 일 없어.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분산이 돼 있어요, 지금 시장에. 근데 이 분산돼 있던 돈이 지금 뭔가 시장에 딱히 이슈가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내달부터도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은 이미 뭐 시행을 했고, 유럽도 시행을 했고, 이제 한국까지도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행주 항공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뭐 면세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움직이지,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안 가,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무언가 이제 이 경기를 살릴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가장 큰 게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업이나 항공업이나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게다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실적이 갑작스럽게 막 급증을 하거나 가장 좋은 섹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었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카지노 기업들도 이제 잠깐 동안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실적 여행업이나 항공 이런 것도 못 갔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속속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잘 가는데 이런 뭐 일부 그런 상승성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못 간다 그래서 이걸 팔고 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많이 빠졌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많이 빠졌다 보니까 저가 매력이 생겨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로 갈아탄다 하시면은 굉장히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매수를 해두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굳이 종목을 이거 팔았다가 또 저걸로 옮기고, 저것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걸로 또 다시 옮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 포트가 꼬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월척이 걸리길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 종목을 몇 개를 올렸는데 또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게 지금 사라고 하는 거냐고. 제가 사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위에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매수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다음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고 올려드린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막 아침에 알루미늄 종목들 올라가니까 또 오후에 질문 나오는 게, 이미 일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걸, 이미 일요일날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걸 오늘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가 대장주냐고. 도대체 삼화알루미늄하고 조일알루미늄 둘 중에 뭐가 대장주냐고. 두 개 다 추천을 드렸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미. 왜 사라고 했을 때 안 사고, 그죠? 뒤늦게 뒤에 와가지고 물어보냐고 이거를. 그럼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미리 종목은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요거를 뭐 올라간 거를 제가 이미 추천을 드리고 올라간 거 가지고 이제 그거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지 사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도대체 저놈은 제2의 테슬라가 어디서 나올지, 그죠? 어떤 것들이 도대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미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제거 SBS 비즈 저 고수회전 방송 나가는 거 주제 다 아시는 분, 제거. 나는 노태성 대표 그 주제를 다 알고 있다, 다 봤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TV 출연하는 거, TV 방송 나가는 거 하루도 뭐 한 번 1화도 빠짐없이 다 봤다 나는. 하시는 분. 제가 항상 방송 나가기 전에 미리 우리 무료방이나 정회원방에서 미리 주제를 갖고 공부를 먼저 시켜드리죠,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그죠? 근데 물론 뭐 지금 오늘 하는 그 주제가 방송에 나가는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또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던 건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이쪽도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의원방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종목 하나가 또 3.3%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매수는 하진 못하고, 왜냐면 저는 포트가 가득 찼으니까 매수는 하지 못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얘기했던 게 점심시간에 얘기했나요 제가? 다 봤다. 나는 주제가 뭔지 안다.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안 봤어요? 방송?
처음에 제가 뭐 했어요? 처음에 배당주하고 뭐 했죠? 배당주하고 저 메타버스 했잖아요. 그죠? 메타버스가 그때 나가고 나서 엄청 올랐죠. 종목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뭐 했어? 기후변화 했잖아요. 기후변화. 그죠? 기후변화 관련주들도 방송 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요? 2차전지 장비 했어요. 장비.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장비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CIS 뭐 이런 거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어디서 드렸어요? 여기서 드렸어요, 미리. 그죠? 그죠? 기억나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방송을 하도 다른 것들 많이 보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나? 그죠? 이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주제가 뭐라 그랬지, 제가? 이번에 언제 나가나, 방송? 다음 주 화요일인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죠? TV에. 이번에 하는 게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짧게 보지 마라. 그죠? 위드 코로나도 했었고. 그죠? 위드 코로나도 했었고. 기억이 잘 안 나죠? 하도 지금 지금 한 5달 됐나요? 방송 나간 지? 5달? 5달 동안 계속 나가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메타버스였어요. 근데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산업 중에서 가장 빨리 떠오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뭐라 그랬지, 제가?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은 머릿속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빨리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야,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니. 참 약간 서운하네. 그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돈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스타트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던데, 말도 안 되게. 카메라는 아니고.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회원님들이야, 역시. 정답이 바로 나오네. 그렇지, 스마트 글라스. 아까 얘기해줬는데 왜 우리 회원님들 대답을 못해? 통신사는 뭐였네? 통신사 추천한 적이 없는데, 통신사는 왜 나와? 누구 거 본 거야, 도대체? 통신사는 왜 나와요, 그죠? 뭐 죄송할 게 뭐 있어. 까먹는 거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억력이 좋으면, 기억을 잘하면 못 살아간다고. 안 좋은 일을 또 망각하는 게 또 사람이라고, 그죠? 좋은 일만 기억할 수 없는 거고, 안 좋은 일만 또 기억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스마트 글라스, 아침,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저거다. 아침에 제가 오후에 스마트 글라스 강의합니다. 라고 해줬는데 왜 또 카메라가 왜 나와, 또 여기서. 스마트 글라스예요, 스마트 글라스. 이게 스마트 글라스가 뭡니까? 스마트 글라스. 우리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천천히.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글라스. 이게 뭐죠? 이거 안경이야, 안경 말 그대로. 스마트 안경. 이렇게 이제 고쳐볼 수 있겠죠? 스마트 안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을까요, 제가? 자, 증강현실에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세분화를 좀 시켜본다라 그러면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AR. 그죠? AR. AR을 뭡니까? 증강현실. 그죠? 그 다음에 VR.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XR 있죠, XR. XR인가? 그죠? XR. 혼합현실.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혼합현실하고 증강현실은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가상현실만 다른 개념이에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가상세계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은 이 현실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을 더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저 스마트 안경이 뭐냐면은 저 안경을 딱 쓰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막 아이언맨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나오죠. 아이언맨이 이제 그 안경을 딱 쓰면은 뭐 이제 뭐 자비스가 막 그 인공지능이 막 얘기를 해주면서 이 안경에 막 이 정보가 막 뜨잖아요. 안경 딱 쓰고 있으면 컴퓨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에요. 그럼 이 증강현실을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벌써 의료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술에. 수술할 때 의사들이 이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수술을 해요. 벌써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 어느 곳에 지금 현실이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전화기를 안 들고 다녀도 이 스마트 안경에 통화 시스템이나 문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들고 다녀도 누가 전화를 했을 때 안경이 뜨는 거예요. 아, 누가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그냥 안경 쓴 상태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집에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안경을 쓰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경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래곤볼 스카우트도 맞겠네요. 그죠? 그거 증강현 생각해보니까 드래곤볼이 대단하네. 그죠? 증강현실 거기서부터 나왔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플레이원인가요? 플레이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상현실이죠.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머리에다가 뭐 쓰면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제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메타버스 강의를 하면서 증강현실이 가장 빨리 돈이 되고 지금 현재 증강현실의 우리 그 연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돈이다. 이쪽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구간에 활용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가요. 그럼 백화점을 갈 때, 뭐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갈 때, 뭐 살 거를 생각해 놓고 가잖아요, 미리.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폴라티를 하나 사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안경이 그 경로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서 다른데 이제 허튼데 안 들릴 수 있게, 쓰잘데기 없는 동선으로 안 갈 수 있게 어느 가게에 폴라티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들렸다가 저기까지 들리면 이 백화점에 있는 폴라티는 다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옷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그 옷의 가격이나 무슨 소재로 돼 있고 뭐 치수는 얼마고 이런 게 그냥 안경만 딱 쓰고 있으면 나오는 거고, 내 치수나 옷 치수나 이런 것들이 안경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옷을 입어보고 안 입어보고를 떠나서 그 옷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뭐 예를 들면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 직장인분들 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버스 타고 다니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또 찾아봐야 돼요. 어디 가려면은 또 뭐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되고 어디 가서 타야 되고, 그죠? 막 찾아봐야 된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안경 하나만 쓰면 알아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무슨 버스를 타면 되고, 뭐 버스비는 얼마고, 뭐 택시 탈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택시비는 얼마가 나오고, 또 나중에 심지어 이제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이 안경으로도 결제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뭐 간단하게 뭐 지갑을 안 들고 카드를 들고 다니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뭐 삼성페이나 이런 걸 쓰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안경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대표님,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에 그런 종목들 사봤자 수익이 나겠느냐? 맞아요. 그런 종목들 사봤자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근데 제가 이 덕산네오록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할 때, 덕산네오록스 제가 얼마에 추천한 줄 아세요, 이거? 덕산네오록스? 지금 76,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거를 얼마에 추천했었냐면요, 제가. 자,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만원대 초반에. 그럼 제가 뭘 알고 이거를 만원대 초반에 추천을 했을까, 이거를? 당연히 이 기업이 OLED 소재를 하는 기업인 건 알고 있었죠. 지금 남들 같은 경우에는 덕산네오록스 저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만원대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 심지어 저 당시에 제 정의원방 회원분들께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년 이상 무조건 들고 가라고.
근데 지금 그 10,000원 초반대 샀던 종목이 76,000원까지 갔어요. 7배 올라갔어요. 이 단기간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자, 이 OLED 시장도요. 맨 처음에 나오기 전에 도입기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이미 저 2018년도 때부터 올라가기 전에 2008년도 9년도에 OLED 관련 기술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시장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단가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되질 못했던 거예요. 폴더블 폰이 그때는 한창 유행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스마트폰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죠? 이 도입기가 끝나고 성장기. 지금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성장기라고 봐요. 근데 그 1차 성장기에 올라가는 이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새로 들어와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기능도 떨어지고 원가도 비싸고 단가도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 OLED라는 게 이제 성장기에 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 스마트 글라스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스마트 글라스가 여러분들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이게 몇 년도에 처음 나왔을까요? 당연히 쫄딱 망했어요. 처음 나오고 나서. 몇 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이거를 처음 내놨을까요? 모르겠죠.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12년도에 지금 이제 몇 년도죠? 이번이 21년도죠. 그죠? 12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스마트 글라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구글에서 나왔어요. 구글. 근데 쫄딱 망했어요. 구글에서 나왔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죠? 9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12년도에 쫄딱 망하고 9년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 1, 2년 후에는 정말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이제 산업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 글라스가. 물론 뭐 이따가 종목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이 스마트 글라스가 어떤 것들이 출시가 됐었고 앞으로는 어느 기업에서 또 출시가 될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스마트 글라스 하면은 굉장히 좀 뭐 본 적도 없을 거고 뭐 길 다니면서 본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를. 그죠? 아직 기술이 그렇게 딱 들어와 있지도 않고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지금 제일 가장 최고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 회사겠지만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물 한 잔 떠올게요. 한번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자, 구글, 애플, 구글, 오, 페이스북, 야, 다 나왔어. 하나 안 나왔는데, 회사가? 야,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이제. 정답이 있는데?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정답 없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삼성, 오, 삼성도 맞아요. 삼성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에 껴 있습니다. 삼성은 왜 엮이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이 나왔어. 테슬라? 테슬라가 갑자기 나와요? 정답이 나왔어. 우리 정연방에서 나왔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선두주자예요. 기술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거 한번 볼까요? 인터넷으로. 야, 정답이 나올 줄 몰랐네.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글라스. 자, 현존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최고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생각한 것보다 안경 같지는 않죠. 약간 VR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안경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제대로 나와 있는 거 없나? 원래는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스마트 글라스인데, 그죠? 뭔가 얘는 좀 투박해요, 그죠? 근데 이게 재질이 굉장히 가벼운 재질로 써서 이거 엄청 가볍다고 하네요, 이게. 쓴 거 같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게 기술이 제일 좋은데, 왜 기술이 좋냐면 여기 안에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요, 여기 안에. 그 AP칩이라고 그러죠, AP칩. CPU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데 가격은 얼마냐? 이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 상용화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어디서 쓰이냐면 이게 우리 뭐 어디 이제 그 공장 이런데 이제 공장에 있는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고칠 때 쓰거나 아니 뭐 수술 이런 데서 쓰여요, 지금. 이런 게. 근데 이미지가 많이 없네, 생각보다. 그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지가 많이 없네. 이미지가 많이 없네, 생각한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력도 좋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그래서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많이 다 해주셨는데 구글도 있어요. 구글도 이번에 이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고요. 올해 말에 출시를 하는데, 얘네 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통화 그리고 촬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안경으로 통화하고 촬영. 근데 사실 통화하고 촬영은 지금 현존하는 기업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애플도 있어요. 애플이 4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2022년도 하반기에 이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각 쪽 지금 현존하는 제일 가장 센 그 회사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뛰어난 독보적이에요, 거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도 있어요. 중국 기업. 중국에는 애니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 스마트 글라스를 굉장히 발빠르게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뭘까요? 아까도 정답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지만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은 실리콘밸리는 뭐죠? 미국의 최첨단 연구 단지라 그러죠. 실리콘밸리 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한창 올라갈 때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다음 세대는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막 올라갔어요. 그죠? 실리콘밸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디즈랜드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디즈랜드 아닙니다. 디지랜드예요. 그죠? 디즈랜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래서 삼성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드릴 때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제가 요거 다 뭐 공부를 했었던 거죠. 이미 그 전에. 쭉 보면은, 어디였어? 왜 안 떠?
워드가. 자, 이미 여기서 이제 자료 정리 쭉 해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쭉 보면은, 자, 메타버스 있죠. 이거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증강현실이 가장 빨리 성장을 할 거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에 이제 성장률을 한번 보면은, 성장률. 자, 성장률을 보면은, 야, 공부한 내용이 엄청 많네요. 그죠? 어딨냐. 이 시장을 봐야겠죠, 시장. 자, 가상현실이 19년도부터 12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4,505억 달러예요. 근데 증강현실을 보면은 이미 19년도에 가상현실의 그런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실상. 그러고 나서 2030년에 1조예요. 얘는 4,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꿈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물론 나중에 시대가 훨씬 더 10년 이후 더 지나게 되면은 분명 이 가상현실이 더 올라올 거예요, 성장률은. 근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가장 빨리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자, 이 증강현실이란 거예요. 1조 924억 달러예요. 무려 가상현실의 몇 배입니까, 이게? 한 2.5배 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버려요, 이 증강현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 글라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후 우리 시장을 압도하고 또 전기차만큼 올라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이 증강현실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해외에 있는 기업은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은 분명히 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 기업에다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 2년 정도 지나야, 향후 1년, 2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뭔가 이제 시장성이 생기고 뭔가 산업성이 생기고 이제 도입기가 들어오면서 성장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사실 하나를 짚어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짚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냐? 이 지금 네 가지 기업들, 네 가지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ETF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해 두는 거죠. 잠깐 ETF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뉴스 보니까 지금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저기 메타버스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인의 자금이 뭐 한 70, 몇 억? 70억? 아까 뭐 기사 보니까 그렇더만 뭐 70억 정도가 지금 몰렸다 그래요. 어제 하루에만. 그렇지, 70억. 보시면은, 자, 요거죠, 기사 내용. 아까 이제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거, 그쵸? 어제 상장한 메타버스 관련 4종,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ETF가 70억을 샀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내 이제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해외 메타버스 산업보다는 조금 뒤처져요,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사는 것도 장기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설마 단기로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장기로 산다라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는 이 해외에 있는 이 네 가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겠죠. 왜냐면은 해외가 굉장히 발빠르고 기술력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애플, 구글, MS, 뭐 페이스북, 저 중에서 뭐 당연히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MS니까 MS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뭐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처음에 테슬라 2013년도에 이제 왔을 때 상장을 했을 때 12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장했을 때 어느 누가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상장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테슬라 못 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오면서 그 코로나 전 단계부터 코로나 때 오면서 18년도, 19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기업이 돼 있죠.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ETF,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꾼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니콜라가 그런 상황이죠. 사기꾼 기업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 종목,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만약에 미국 기업을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런 네 가지 기업이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ETF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두면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를 한번 볼게요. 국내. 그럼 국내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를 직접적으로 막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기업은 없어요. 국내. 너무 아쉽게도. 물론 앞으로 그런 이제 스타트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막 직접적으로 지금 스마트 글라스를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올리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코세스라는 기업 있어요. 코세스. 자, 이 코세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 스마트 글라스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세스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기사를 좀 보면은, 자, 얘네가 예전에 이 코세스가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 나올 때 얘네가 했었어요, 같이. 근데 얘네가 망한 거죠, 같이. 망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또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어디 갔냐? 지금 뭐 글라스 얘기밖에 없는데, 스마트 안경이라 쳐야 나오나 설마? 여기 있네. 자, 요런 스마트 안경으로 해서 엮였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죠? 보면은 이제 스마트 글라스 개발을 국방용 스마트 글라스 양상 프로젝트. 근데 이게 좀 망했어요, 예전에 코세스가. 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네가 한번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 안에 들어가는 이 그 화면이 굉장히 선명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OLED 기판이 쓰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LED를 썼었던 거죠. LED. 근데 LED보다는 OLED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이크로 OLED.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OLED 기업인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고 이제 안경에 들어가는 이제 그 통화나 이런 통신 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현을 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 코세스가. 예전에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제조 공정을 하고 있는 이제 레이저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돼 있는 기업인 이 코세스가 주가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물론 뭐 OLED 시장의 성장력도 있겠지만 이런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요 코세스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한국 기업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코세스가 있고,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실적도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게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또 기업 내용을 보면 부채 비율도 계속 감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세스가 이제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노뎁. 이노뎁이라는 기업은 뭐 벌써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식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 글라스 쓰면은 뭔가 이제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영상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형태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 글라스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 스마트 글라스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노뎁 같은 경우도 야, 근데 이게 기사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엄청 앞선 걸 공부를 하고 있네, 우리가. 스마트 안경이라고 쳐야 나오네. 참 희한하네, 그죠? 아무튼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을 했을 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요거는 좀 기사가 있네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 얘기도 있고, 그죠? 홀로렌즈.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죠?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렌텍이란 기업 있어요, 이렌텍. 얘도 오늘 뭐 급등을 했는데, 얘도 오늘 급등한 게 이게 뭐 스마트 글라스 때문에 급등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 액상 전자담배 있잖아요. 액상 전자담배를 이제 승인이 났다 보니까 이제 이렌텍하고 오늘 뭐 이엠텍 요렇게 이런 전자담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스마트 글라스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이나 소형 배터리. 당연히 스마트 글라스를 쓰면은 또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소형 배터리 팩이나 이제 뭐 ESS, 그 다음에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나 요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렌텍도 스마트 글라스 수혜주로 엮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면은 자 봅시다. 이미 얘는 조금 근데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스마트 글라스 자체가 조금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자 보면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렌텍이 삼성 AR 글래스 미국 특허 등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증강현실 글래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글래스 미국 특허 등록, 그죠? 그 이렌텍이 스마트 안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랑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좀 가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납품하는 거 보면 삼성 SDI의 매출 비중 90%가 이제 배터리 팩이나 휴대폰용 케이스, 충전기, 스마트 글라스도 충전을 해야 되고 이제 소형 배터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렌텍의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특허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팅크웨어. 얘도 이제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요. 얘도 스마트 글래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있냐면은 우리 증강현실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길을 알려주거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죠? 이제 뭐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이 팅크웨어가.
그래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보면은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자, 여기 뭐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네 기사가. 여기 제가 없는 종목들도 있네요, 그죠? 보니까 뭐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텔레칩스 있고, 그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인데 AP 칩이죠, AP 칩.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칩. 근데 보면은 지금 팅크웨어, 그죠? 여기 뭐 없는 것도 있네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카메라를 탑재, 이게 상장이 안 된 거겠죠, 그죠?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일 거고, 카메라를 탑재하고 스마트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등의 이제 증강현 실수로 감시하는 기능.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스마트 글라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껴 넣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팅크웨어라는 기업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의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엮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존하는 스마트 글라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세스, 이노뎁, 이렌텍, 팅크웨어 요 정도까지고, 근데 얘네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러면은 좋겠지만 향후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하는 게 좀 많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2022년, 2023년에 출시한다고 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좀 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당장에 안 가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가라는 거, 이제 신사업이라는 게 흐름을 보면은요, 보통 10년 전에 먼저 나와요, 기술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OLED 덕산네오룩스를 추천해서 뭐 7배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뽑을 때도 이미 10년 전부터 기술이 있었던 기업들이에요, 이미. 근데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우와, 도입기라 그러죠, 그런 걸.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막 엄청 신기한 거, 이제. 야, 저런 기술도 개발이 됐구나. 근데 점차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질 못하고, 아무래도 원가나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계속 잊혀져 가는 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이후에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 되기 시작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존의 스마트 글라스 기술이 딱 그 시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기는 끝났어요.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 도입기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도에 구글이 말아먹은 거, 그죠? 이미 그때 기술이 처음 나왔었어요, 이미. 근데 구글이 출시를 했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진 10년이 지나가 있는 지금 이 시기,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2년 사이에 시장 변동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 말고 해외에 있는 ETF, 애플,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페이스북,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하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 상품, 장기로 지금부터 매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상품들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팅크웨어나 뭐 이노뎁이나 이런 거 매수를 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향후 1년에서 2년 더 걸린다 그랬죠, 제가.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매수하면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부각이 되고 이제 점차 상용화 되기 시작할 때 매수해도 안 늦으니까, 그때 이제 성장기니까, 그죠? 도입기 다음 성장기니까, 그때 이제 성장기, 1차 성장기 때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길게 놓고 보고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또 2차 성장기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할 때, 지금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1차 성장기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Z 플립 3, 이게 지금 1차 성장기인 거예요. 그럼 2차 성장기 때 1차 성장기보다 2차 성장기가 주가 상승률이 더 크고 돈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럼 2차 성장기 때 진입을 해도 되고 1차 성장기 때 진입을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제가 이제 그 SBS에서 방송하면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스마트 글라스, 이제 그 시기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끝낼 거예요. 또 이제 뭐 정의연방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짧게 하고 딱 끝내고, 또 오늘 뭐 주말에 이제 올려드렸던 거 보고 이제 조일 알미늄, 3화 알미늄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접근하시고, 오늘 좀 아쉬운 게 뭐 GKL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신규로 제 정의연방 오신 분들 요날 추천을 드렸거든요. 제가 요날 추천을 음봉에서 드렸었는데 조금 밀려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 카지노 기업이죠.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하나 둘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요, 종목들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자금들이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시장이 올라갈 때도 계속 빠졌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뿐이지, 얘네들 뭐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길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강의 방송 있을 때 또 공개 방송으로 해서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